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되고 강한 바람 때문에 여객선 운항까지 중단됐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도심 일대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눈발을 헤치며 조심스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지설차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밤사이 폭설이 쏟아진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야외 주차를 한 시민들이 빗자루까지 들고 나와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온종일 시간당 2cm 안팎의 굵은 눈발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발목을 덮을 만큼 눈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안 근흥면에 10cm 이상의 폭설이 기록되는 등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산간도로가 안전우려로 통제됐고 풍랑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바닷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한파와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거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약간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사진 찍는데 손이 너무 시려서 사진 찍다가 도망 나간 것 같아요. 이번 눈은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cm가량 더 오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로 본격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치겠습니다. 천안 영하 16도, 대전 영하 13도 등 충청권 전역에 한파특보와 함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노약자나 어린이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습기를 머금은 눈 무게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홍성군 은하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마을버스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70대 버스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연 지역의 마약 사범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연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 사범 312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200명보다 56% 늘었고 구속 인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마약 범죄 비중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광역시와 달리 대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충남대병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크다 보니 추가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암이나 장기 이식 수술 등 최고 난도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가 이달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지정에 앞서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을 공지했는데 충남권에 배정된 추가 병상은 216개로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에 턱없이 부족한 병상을 받은 겁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1,893병상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의료 인프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증 환자들이 급하게 봐야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 그런 소외되는 게 되게 많았던 거죠. 대전의 상급종합병원은 충남대학교 병원이 유일합니다. 서울, 경기 22곳, 대구와 부산은 5곳, 3곳씩 있고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도 2곳이나 있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충남권으로 넓혀도 단국대학교 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까지 있는데 모두 충남 북부에 치우쳐 있어 공주와 논산, 계룡 금산과 충북 남부, 전북 내륙 지역까지 모두 대전 상급종합병원 한 곳이 떠맡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병상 수로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바로 옆 충북권의 경우 1,362병상을 배정받았지만 충북도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895병상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잔여병상을 충남권으로 가져오자는 개념입니다. 타 지역의 일부 남은 병상을 재배정해서 대전 지역에 할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중증 질병군 환자에 대한 역할 분담을 대전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충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건양대학교 병원이 5기 3급 종합병원 신규 지정을 신청했고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대전과 충남 남부건약 의료소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번 근무는 전 소방관서 비상근무와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등을 통해 화재 초기와 대형 화재에 신속 대응하고 백화점이나 복합 영화 상영관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세종교육청이 일반고 15곳과 국제고 1곳, 학교장 전형 일반고 1곳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402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 4,360명, 지역 중학교 졸업자 6명, 검정고시와 다른 시도 지원자 36명 등입니다. 일반고와 자율고의 배점 추첨식은 내년 1월 4일 진행되며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12일 발표되고 세종국제고는 오는 26일 면접 전형이 시행돼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겨울 딸기 출하가 한창입니다. 기존보다 2배가량 큰 킹스베리 같은 신품종 딸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해외 주문까지 쇄도하면서 물량대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가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딸기 품종인 킹스베리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2배가량 크고 풍부한 가즙에 은은한 복숭아 향을 풍기는 프리미엄 딸기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새벽 3시부터 수확을 시작해 포장까지 하느라 온 가족이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일본 바이어들도 와서 최근에 달라고 그러고 이제 올해는 23개국까지 이제 수출될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대과종이라는 것도 대과종에서 맛도 좋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연구소가 9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국내 고유 품종 킹스베리가 겨울 과일 시장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 지역 170여 농가에서 들여온 딸기를 선별해 유통시키는 농업법인. 국내외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에서 킹스베리 주문이 밀려들면서 납품 일정을 제때 맞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50여 명의 직원으로 모자라 130여 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이 되는 8개들이 이 킹스베리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딸기 한 개당 2,500원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부유층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최상품의 경우 한 알에 2만 원에 팔릴 정도입니다. 킹스베리보다 더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비타베리와 하이베리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세 개 품종이 앞으로 논산 딸기의 대표 품종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에서도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산의 경우에 올해 신품종 점유율이 한 7, 8%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개발한 신품종 겨울딸기 3총사는 유통 과정에서 쉽게 무르지 않아 해외 시장에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송강동 인근 갑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월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송강동 신구교 하루갑천의 작은 습지에서 수달 한 마리가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전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만 대전시의 구체적인 생태조사와 환경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동남아의 최빈국 라오스와 서로 상생하는 특별한 관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의 현안인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풀고 라오스에는 선진 기술을 전파해 빈곤 탈출을 돕겠다는 겁니다. 라오스 행정수반인 총리와 합의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라오스 중앙정부의 대표인 총리가 만났습니다. 2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충남과 라오스가 서로 윈윈하는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선 올해 109명인 충남의 라오스 출신 계절 노동자를 내년 500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결혼 이민자 친척을 빼면 올해 전체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519명인데 내년에는 라오스 한 곳에서만 50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유학생들에게 빈 시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본국으로의 송금 시스템을 개선하며 라오스 현지와 언제든 직접 영상으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은 현안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라오스는 농업 기술을 배우며 소득까지 올리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ข้าพเจ้าเห็นดีและสนับสนุนที่สุดเพราะว่าจะเป็นการ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แก่แรงงานลาวได้เรียนรู้ทักษะแล้วก็เก็บเกี่ยวประสบการณ์เทคนิคที่ทันสมัยจากโซเกาหลีมาพัฒนาสปปลาวในอนาคต 축산을 포함한 스마트팜 수출도 추진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땅과 물 그리고 큰 시장인 중국 베트남과 접한 만큼 좁은 충남을 벗어나 라오스의 새로운 해외 농토를 개척하자는 차원입니다. 20-30만 마리 양돈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전기로, 분뇨 찌꺼기는 비료로, 폐열은 에너지원으로 쓰는 첨단 모델인데 충남의 인력과 기술을 파견해 곧바로 실증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라오스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접목을 시켜서 라오스의 그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라오스 농촌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한편 이번에 처음 시작한 의료 지원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라오스 방문 기간 총리와 3명의 장관, 수도가 속한 비엔티안 주지사를 만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번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라오스의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라오스 농촌의 빈곤을 탈출해준다는 목표 아래 충남도는 라오스와 특별한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재재단을 통합한 충남문화관광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충남관광발전포럼이 1박 2일 일정으로 보령호텔 솔레르에서 열려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 관광 및 축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음식 칼럼니스트 유지상 씨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충남연구원 한석호 박사와 세종대 이희찬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충남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는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사회공헌활동 우수자 감사패 수여 등과 함께 KTCS에서 관내 보훈 유공자와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나눔을 위해 1,000만 원을 자원봉사연합회에 기탁하는 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세종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 뿌리 깊은 가게를 선발합니다. 해마다 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지역에서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입니다. 선정된 가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고 SNS를 통한 홍보와 맞춤형 경영 컨설팅, 1억 원 한도의 세종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보증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 유성 마을버스 일반 요금이 현재보다 250원 인상됩니다. 유성 마을버스 일반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오르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재대로 동결됩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됩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0살 친부 A씨는 지난 1월 생후 100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방치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실수로 먹였고 인공호흡도 진행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 3월과 4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느낀 소음이 바로 윗집에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함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